반려동물을 임시 보호하면서 입양까지 알선해주는 경기도의 한 펫숍입니다. 입구부터 배설물과 사료가 뒤섞여 난장판입니다. 목이 탄 고양이들은 물을 주자 허겁지겁 마십니다. 지난달 이곳에서 강아지와 고양이 50여 마리가 방치된 채 발견됐습니다. 운영자 김모 씨 등 3명은 종적을 감췄습니다. 김 실장이 운영했던 펫숍입니다. 펫숍에서 조금만 나오면 이렇게 공터가 있는데요. 입양 간 줄만 알았던 강아지와 고양이들이 이곳에서 잇따라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김 씨 등은 한 마리당 90에서 100만 원의 입소비를 받고 임시 보호를 맡았는데 길에서 구조되거나 주인들이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된 반려동물이 대상이었습니다. 미안하네. 장례도 못 치러주고 이렇게. 이들이 사라진 이후 피해자들이 혹시나 해서 땅을 팠더니 사체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게 그냥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입을 펼쳐봤는데 안에서 진짜 피가 막 철저히 흐르고 있더라고요. 이미 묻은 지 한 달이 됐을 텐데도. 내부 CCTV를 확인했더니 방치된 강아지들끼리 서로 물어뜯는 장면도 담겨 있었습니다. 얘가 완전히 피범벅이 된 상태로 이 안에 이제 그냥 그 죽은 강아지를 갖다 넣어놓고 그냥 쓰레기 몇 개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죽은 강아지는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사람에게 폭행당하는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김씨 일당은 잠적 직전 피해자들로부터 병원비와 보호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추가로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죽은 반려동물의 사진을 살아있는 것처럼 합성해 피해자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9년부터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배 중인 상태에서 가명으로 펫숍을 운영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꼭 잡고 싶어요. 잡아서 애기들이 당한 만큼의 진짜 제값 더 치르게 하고 싶어요. 경찰은 한 달째 도주 중인 일당 모두를 지명 수배하고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 SBS 사공성근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 주택에서 개 1000여 마리가 굶어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 주택, 개 사체들이 철조망 안에 방치돼 있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고요. 무려 1000여 마리의 개가 집단으로 굶어 죽은 채 쌓여 있는 모습으로 발견된 겁니다. 현장을 확인한 동물보호단체에 따르면 집주인인 70대 A씨가 번식업자로부터 상품성이 떨어진 개들을 10,000원씩 받아 데려왔고 먹이를 주지 않은 채 방치했습니다. A씨는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동물보호법은 고의로 사료를 혹은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수요가 늘면서 국내 곳곳에 성행한 이른바 강아지 공장의 모습입니다. 좁은 우리 안에 갇힌 개들은 강제적인 출산을 반복하며 사육됩니다. 조그만 장에 아이들 가둬놓고 꺼내주는 것도 없이 먼저 하루 종일 360일. 이런 무분별한 사육 공장은 상당수가 무허가로 운영돼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번식에 동원할 수 있는 마리수를 사람 한 명당 75마리로 제한하고 무허가 업소에 대한 벌금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미봉책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유기동물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냐, 주인들의 잘못이 있지만 그렇게 책임을 못 지는 사람들이 쉽게 동물을 키울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동물 생산업, 동물 판매업이 제대로 규제가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생산 단계부터의 엄격한 제한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실제로 캐나다엔 반려동물을 사고 파는 펫샵이 아예 없습니다. 영국에선 최근 산업화된 대량 사육을 전면 금지하는 루시법이 통과됐습니다. 루시는 강아지 공장에서 번식견으로 이용되다 구조된 개의 이름으로 6개월 미만의 반려동물을 기르려는 사람은 직접 기른 사육자 또는 동물보호센터와 반드시 대면해서 분양받도록 바뀌었습니다. 역시 유기동물 안락사가 사회 문제가 된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선 이달부터 유기동물만 분양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SBS 권애리입니다. 지난 8월 광주의 한 주택가에서 새끼 고양이 2마리가 심하게 훼손된 사체로 연이틀 발견됐습니다. 한 달 뒤 충북 청주에선
두 눈이 크게 다친 어린 강아지가 절뚝거리며 나타났습니다. 두 사건 모두 동물 학대 범죄로 추정됩니다. 거듭된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는 높아졌지만 동물 학대 사건은 6년간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더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서울시가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관 12명 규모의 동물학대 전담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수의사 2명도 수사 인력에 투입했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인력의 경우 현장에서 판단이 어렵고 또 이제 늦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아쉽게 이제 피의자를 놓치거나 아니면 동물 학대가 방치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좀 더 전문성이 있는 수사관이 보충됨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구조적인 문제는 남습니다. 동물의 사인 규명을 위해 꼭 필요한 사체 부검 인력 부족이 대표적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의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작 2명이 맡고 있고 이마저도 동물 전염병 업무와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사 의지가 아무리 있어도 지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과부하가 걸리고 서로 힘들어지기 때문에 계속 이제 전문 수의보건센터 계속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 거는 아직 없어가지고. 내년 4월까지 서울시는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역본부의 역할을 대체할 전담 부검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규모가 얼마나 될지 미지수입니다. SBS 김상민입니다.